카페에서 물리 내용 및 질문 30번 게시물을 통해서 학생이 질문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일단 전체적으로 3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질문사항으로서는 학생이 개념을 약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실수는 다른 학생들도 많이 하겠다 싶고요. 물체가 마찰력을 받으면서 움직일 때 이를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현재 문제에서는 물체가 등속운동한다면 외력을 얼마를 주고 있었을까라고 그런 상황 자체를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때 처음에 정지해 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움직이기는 시작은 했는지 그리고 운동 마찰 계수는 얘기를 했는데 정지 마찰 계수 조건을 또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외력이 어떻게 가해질 때 움직이기나 할 수 있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주도 쉽고 그렇게 나온 문제들이 결코 쉽게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것만은 아니지만 해당하는 문제들을 푸는데 필요한 개념들 자체는 기본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 다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같이 풀어봅니다.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평한 지면 위에 A 물체의 질량 8kg짜리가 있고요. 그 위에 B 물체 4kg짜리 물체가 얹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력과 속도는 10m/s 제곱으로 계속 계산을 할 것이고 두 물체 사이에 혹은 지면과 A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는 0.25, 4분의 1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밑에 있는 물체 A 물체를 F1으로 지면에 대해서 나란하게 수평 방향으로 당긴다라고 그랬을 때 A가 등속 운동한다면 등속 운동할 수 있을 그 F1의 크기는 얼마여야 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의 경우에 언뜻 생각하면 A 위에 B가 올라가 있으니까 A 왼쪽으로 당기면은 B가 그 위에 올라간 채로 함께 움직이겠거니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게 맞아요. 맞긴 맞지만 두 물체가 그래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한 물체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결론은 쉽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단은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가장 빠르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일단 답부터 구하는 방식 찾아봅니다. A 8kg 위에 4kg짜리 물체 B가 올려져 있을 때 A에 대해서 힘을 가하는데 둘이 함께 등속 운동한다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함께 등속 운동하는데 그러면은 전체 12kg짜리 질량을 가지는 한 물체처럼 생각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건 다음에 이어서 더 알아보고요. 같이 움직인다면 이걸 한 물체처럼 볼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학생의 질문에서도 나오는 건데 한 물체처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두 물체인데도 물리적으로 하나의 한 덩어리인 것처럼 볼 수 있다. 그 물체가 움직이는 데 대해서 물리에서는 변위, 속도, 가속도가 똑같으면 어차피 똑같이 같이 움직이는데 한 물체로 생각하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물체처럼 생각한다라는 거는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는데 지금은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빠르게 답 먼저 알아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 12kg이라고 볼 수 있을 물체에는 지구 전체가 물체 A, B 합쳐놓은 하나의 물체에게 중력을 가하게 되는데 중력과 속도가 10m/s 제곱이라면 12kg짜리 전체 물체 질량에 대해서는 중력이 아래로 120N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지면에 붙어 있으니까 지면과 접촉하고 있으면 그 수직 방향으로는 수직력, 수직항력, 지면이 물체에 가하는 수직력, 수직항력이 있다. 그럴 때 수직항력의 크기는 우리가 노멀 포스 크기는 모르지만 N뉴턴이라고 일단은 놓자라고 하고요. 더 이상 용수철, 줄, 기타 등등 대전돼 있다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수직항력, 수직력 외에는 가림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문제 풀 때 마찰력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마찰력. 접해 있다라 그러면은 수직 방향으로 가해진 힘은 수직력이라고 표현하고 접한 면에 대해서 면의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마찰력이다 라고 표현을 하자.
마찰력이라는 것은 어떤 두 물체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마찰이 발생하는 비벼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물리에서 생각할 때에는 접촉한 면이 있을 때 그 면으로부터 물체가 수직으로 받는 힘은 수직항력, 수직력, 나란한 방향 평행하게 받는 힘은 마찰력이다 라고 이름을 구분해서 결국은 그 두 힘의 합력을 어딘가로 어떤 방향으로 적당한 크기로 받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물체가 마찰력은 받기는 할 텐데 문제 핵심이죠. 마찰력은 받기는 할 텐데 마찰력을 받는다면 물체가 정지 마찰력 받는지 운동 마찰력을 받는지 구분을 해준 다음에 정지 마찰력일 때는 조건 다시 다 따져주고 운동 마찰력이다 라고 하면은 상황 봤을 때 아마 A와 B는 왼쪽으로 움직일 것 같으니까 지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미끄러지기를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면이 물체에 가는 마찰력은 상대적으로 미끄러지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반대 방향 오른쪽으로 운동 마찰력이 작용할 것이다. 운동 마찰력이 작용할 때에는 정지 마찰력과 다르게 크기가 확정이 된다라고 그래야 되죠. 지면과 물체 사이에 접하는 면에서 서로 간에 가하는 수직력, 수직항력 크기 곱하기 마찰계수 해서 n 곱하기 0.25 4분의 1 뉴턴의 크기를 가지는 마찰력이 지금은 물체들이 땅바닥에 대해서 왼쪽으로 미끄러지고 있다면 오른쪽으로 가야질 것이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 12kg짜리 물체로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체 12kg짜리 물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의 외력은 전체적으로 A에만 가해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한 물체로 봐도 된다는 전제하에 왼쪽으로 가해지고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아래, 위, 오른쪽, 왼쪽으로 힘들이 가해지고 있을 때 A 물체가 등속 운동하려면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려면 가속도가 제로려면 R자 힘이 0N이어야지 되겠다. A와 B 물체가 함께 어차피 움직이든 A에 대해서 얘기하든 함께 움직이니까 A의 등속 운동은 전체 등속 운동 조건을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전체가 받는 힘들 4개 아래의 방향, 윗 방향, 왼쪽, 오른쪽 방향의 힘들이 결국엔 다 사라져야 하겠다라는 조건이라면 그러면 위아래 방향으로의 힘 아래로 120N 가지고 있는 걸 이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 수직력, 수직항력은 문제 상황에서 이러한 운동을 하기 적절한 크기로 알아서 잘 작동하고 있을 거다라고 한 다음에 그 크기를 결정해야 되니까 위아래 방향으로의 힘 지금 없어져야 될 상황이에요 라고 한다면은 120N, 수직항력 120N 해야지 되겠고 그래서 운동 마찰력 크기가 n 값이 120이니까 곱하기 4분의 1, 30N이라고 해야 되겠고 이렇게 확정된 힘도 결국엔 외력이 상쇄시켜줘야 되니까 F1의 크기는 30N이다 라고 해서 일단 조건에 맞는 외력 F1의 크기는 30N으로 확정은 쉽게 되었습니다. 같은 문제에 대해서 두 물체는 함께 움직인다. 그래서 하나의 물체처럼 볼 수 있다. 변위 속도, 가속도가 똑같다라는 전제하에 정답 자체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두 물체는 함께 움직인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상황을 다시 한번 분석해보면 이번에는 함께 움직이지 않을지도 모르잖아 라는 생각하에 물체 A와 B를 이제 따로따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B 먼저 생각해 볼까요? B라는 물체가 받는 힘에 대해서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B 물체는 4kg 질량을 가지니까 지구 전체가 B 물체에게 중력을 4kg에 대해서 아랫방향, 연직 아랫방향으로 40N을 주고 있다라고 그래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B 물체는 주위에 줄이나 용수설 달려있는 것 없고 전기장이며 대전돼 있거나 뭐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 더 이상 받는 힘 더 생각할 건 없는데 A 물체와의 접촉에 의해서 A 물체와 접촉한 요 면으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밀리는 방향으로 표시한 다음에 A가 B에 가는 수직력, 수직 항력이 요게 N1N이다 라고 수직 항력의 크기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라고 둡시다. 그리고 A와 B 사이에는 마찰력도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면에 대해서 마찰은 없다, 무시한다 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접한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B가 받을 힘으로써 수직으로 밀리는 방향의 수직 항력과 함께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면의 나란한 방향으로 뭔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의 적당한 마찰력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F 마찰력은 아직 정지 마찰력일지 운동 마찰력일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아직 확정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미끄러진다 하더라도 어느 쪽으로 미끄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운동 마찰력도 크기를 아직은 알 수 없다라고 해보겠어요. 자, 일단 그래서 A가 B에 가는 수직 항력, 요거는 A가 B에 가는 마찰력이라고까지만 적어놓고 그 크기는 스몰 f 뉴턴이라고 해봅시다. 그런 다음에 B가 받는 힘은 중력, 수직 항력, 마찰력 3개로 끝났고요. 외력 F1은 어떻게 되는 거냐? 문제에서 A와 B 중에 A 쪽을 당기는 데 쓴 힘이기 때문에 요거는 B에 가해지는 건 아닙니다. B에 적절하가 분배된다. 질량이 2대1이니까 3분의 2, 3분의 1씩 분배된다. 이런 거 없어요. 특히 마찰력이 있을 때에는 3분의 2, 3분의 1, 2대1 그런 것도 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힘이 B가 받고 있는 힘이다 라고 그래야지 되겠고, 다음 A가 받는 힘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주인공이 A로 바뀌었어요. A가 받는 힘은 A 노란색으로 테두리 친 요만큼만 생각하자라고 하고 나머지 물체가 받는 힘은 고려하지 않을 때 B가 주거나 뭐 지구가 주거나 이런 건 생각할 수도 있는데 A가 받는 힘만 일단 주목해 보면은 A는 자체적으로 질량이 8kg이니까 지구 전체가 A에게 가는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당연히 지구 중심 방향 아랫방향으로 있을 거고요. 8kg 질량이 있으니까 위에 뭐가 있든 말든 A만 받는 중력이라고 하면은 80N으로 크기는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A는 또 줄이나 용수철 달려있거나 이런 거 없으니까 뭐 그런 힘들은 다 넘어가고요. B와 접촉해 있으니까 접촉면에 대해서 당연히 수직항력을 받는다. 이 수직항력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다? B가 A에게 주어서 A가 받는 힘이다 라고 하면서 수직항력은 크기는 상황 보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N2N이라고 쓰고 싶은데 크기를 쓸 때 N2라고 쓰려고 해봤더니 여기 지금 아까 전에 썼던 거에 A가 B에 주는 수직항력 요 접촉면에서 N1N인데 요거는 B가 A한테 주는 수직항력이에요. 그러면은 두 힘이 지금 A가 B에게 B가 A에게 주고받는 물체가 뒤바뀌어 있고 같은 원인 A, B의 요 면 접촉에 의해서 수직항력이라는 같은 종류의 힘을 주고 있으니까 이 두 힘은 작용-반작용 관계다. 작용-반작용 관계 계속 얘기하는데 작용-반작용 관계의 힘, 어떤 두 힘이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느냐, 아무 상관없느냐, 이러이러한 관계냐 중에서 따질 때 작용-반작용 관계인지 확인은 그 작용하는 양상, 원인, 이유가 똑같고 두 면의 접촉, 그 면에서 작용하는 B가 받을 수직항력, A가 받을 수직항력 종류가 똑같고 그 힘이 A가 B에게 주는 힘, B가 A에게 주는 힘 이렇게 주고받는 물체가 뒤집어져 있으면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다라고 확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관계가 확정이 되면 그 힘들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작용-반작용 관계의 힘은 뭐 따져보다 보니까 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되겠네. 그러면 작용-반작용 관계겠지라고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판단하는 틀린 방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A가 B, B가 A에게 주는 수직항력이라는 사실 보면서 그러면 작용-반작용 관계 맞으니까 B로부터 A가 받는 수직항력도 크기는 아직 모르지만 몰라도 일단 크기는 같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힘의 크기를 표시하는 문자를 똑같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A와 B의 접촉면에서 수직항력뿐만 아니라 마찰력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마찰력 면이 접촉해 있으면 그 면에 대해서 내가 받을 때 수직으로 밀리는 힘, 수직항력이고 면에 나란하게 작용하는 힘이 마찰력인데
마찰력 작용해야죠. B와 B로부터 A가 받는 마찰력이라고 쓰면서 위에 살짝 보니까 A가 B한테 갈 마찰력 요 접촉 때문에 B가 A에 가는 마찰력도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된다 하려고 그랬더니 A가 B에 B가 A에 마찰력 같은 원인에 의해서 작용하는 거라면 이 두 힘도 B가 받는 마찰력, A가 받는 마찰력 또한 작용 반작용 관계다. 그러면은 두 힘은 크기가 같아야 되겠다. A가 B에게 줄 마찰력을 스몰 f라고 작용했으면 B가 A에 가는 마찰력도 스몰 f 뉴턴이다 라고 써야 되겠으며 그 힘의 방향은 A가 B에게 준 마찰력이 왼쪽이면 B가 A한테 주는 건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요거 아직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랬지만 왼쪽으로 A가 B에게 B가 받는 마찰력이 있다면 그러면 B가 A에게 그래서 A가 받는 마찰력은 오른쪽 방향이다 라고 표시를 해 놓읍시다. 이거 틀릴지도 모르지만 일단 표시는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요 접촉에 관여하는 A가 받을 힘, 이 접촉 현상에 의한 A가 받는 힘은 두 개 다 찾았습니다. 다음 A가 받는 힘은 또 뭐가 있냐 그러면은 A는 바닥면이 지면과 접촉하고 있으니까 접촉하면 그 면의 수직 방향으로 수직항력, 수직력, 면의 나란한 방향으로 이쪽일지 저쪽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면의 나란한 방향으로 받을 마찰력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면이 A에게 가하는 A가 받는 수직항력, 수직력 방향은 확정이죠. 면에 대해서 A가 받을 거니까 위쪽 방향으로 그러면서 크기는 뭐 요거는 이제 뭐 새로 등장한 힘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N2 크기를 가진다라고 하자. 그런 다음 지면에 대해서 A가 받을 마찰력이 하나 더 있을 수 있다. 그 방향도 정지 마찰력일지 운동 마찰력일지도 모르겠고 그 방향도 어쨌든 나란한 방향이긴 한데 어느 쪽일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면이 A에 가는 마찰력이라는 표시를 해놓고 그 크기는 F 프라임, 스몰 F 프라임이라고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A가 받는 힘들이 이제 거의 다 찾았고 문제 조건으로부터 F1이라는 외력도 요것도 종류도 모르고 누가 주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는 A가 받는 힘이다 라고 해서 A가 받는 힘은 뭐가 되게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되는데 이런 힘을 받으면서 A는 등속 운동하자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렇게 B가 받는 힘끼리든 A가 받는 힘끼리든 이런 힘들을 각각 다 써놨을 때 이건 경사면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침 풀기 좋게 좌우 상하 방향으로 정렬이 잘 돼 있으니까 또 이거 불력 계산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 상황에서 A가 아무튼 등속 운동한다면 알짜임 0N을 받고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만 더 써주면 되겠네요.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문제 푸는 방식인데 그 전에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이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생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그렇고 좀 물리 공부가 아주 깊이 많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착각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 중에서 선생님 여기서요 A가 B에 가는 마찰력이 있고 B가 A 같은 마찰력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일 거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는 상쇄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쇄라는 현상은 어떤 힘들의 합성 결과 0N이 되면은 그걸 두 힘이 또는 여러 개의 힘이 세 힘이 상쇄될 수도 있어요. 3개, 4개의 힘이 상쇄될 수도 있는데 모든 힘들이 지들끼리 상쇄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상쇄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두 힘을 합성 연산을 할 수 있느냐가 전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합성도 못하는데 상쇄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합성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할 때 그 힘들을 벡터 합, 분해하고 해가지고 벡터 합을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해야지 되는데 힘의 합성은 우리 물리에서는 아무 힘이나 막 더하고 그러질 않아요. 막 더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물체가 받는 힘끼리만 합성이라는 연산 자체가 일단 가능하다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라고 그랬을 때 내가 다른 물체한테 주는 힘하고 내가 받는 힘을 합성은 안 해요. 내가 줘서 다른 물체가 받는데 이건 내가 뭔가 다른 물체로부터 받는 힘이다 그러면 이런 건 합성은 안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물체 A가 나한테 주고 B가 나한테 주고 C가 나한테 주는 거 이런 거끼리는 합성이 되는데 내가 D한테 주는 힘, E한테 주는 힘 또는 A한테 받았으니까 A한테 주는 힘 이런 것들은 A가 주는 힘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합성을 못한다. 힘이라는 것은 특정 물체가 다른 물체에게 주는 결과로서 그 힘을 받는 물체의 가속도를 결정하는 데에 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힘인데 힘을 합성하는 것은 내가 받아서 그 효과가 나한테 나타날 때 그래서 나의 가속도가 어떻게 될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아 이거 너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하나인 것처럼 연산해서 줄여버리자라는 그런 행위가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주어서 내가 주느라고 내가 영향받지 않을 힘은 내가 받는 힘들하고 합성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태양이 지구를 당기고 지구도 태양을 사실 당기는 중력, 만유인력을 작용을 하는데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 지구가 받는 힘과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힘, 태양이 받는 힘은 합성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 있고 지구가 태양을 당기기도 하지만 달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 또 있다 그랬을 때 이거는 어쨌든 지구가 받는 힘끼리니까 이건 합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현재 상황에서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달이 지구를 당기는 각각의 만유인력이 상쇄는 안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합성은 할 수는 있는데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힘과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을 합성한다거나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힘 이렇게 받는 물체가 서로 다른 것은 일단 상쇄 문제가 아니라 합성이라는 연산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실수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표시하다 보니 B가 받는 힘을 찾다 보니까 접촉도 있으면 마찰력도 있겠지. A가 B에 가는, B가 받는 마찰력이 있겠지. 아 그리고 A가 받는 마찰력도 있겠지. A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B가 A에 가는 마찰력 그래서 접촉해 있으니까 뭐 하다 보니까 작용반전 관계인데 작용반전 관계라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로 나와야 되니까 이거 상쇄되는 거 아니냐. 상쇄라는 연산을 하기 전에 상쇄된다는 결과 이전에 합성 연산 자체를 못한다는 거죠. B가 받는 힘하고 A가 받는 힘을 물리에서는 합성이라는 연산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데 그만큼 학생들이 혼동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힘들 중에서 요 세 힘은 합성 연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합성 연산을 뭐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긴 한데 일단은 그렇다고 치고요. 요 A가 받는 힘들도 아무튼 이것끼리는 합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일단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힘들이 나왔을 때 일단 A가 등속 운동하고 싶어요. 등속 운동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하다 보면은 어떻게 힘 정리되겠지 했을 때 다른 것들 고려하기 전에 적어도 B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A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정이 안 됐어도 적어도 B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가속도 운동을 하거나 아래로 가는 가속도 운동을 할 리는 없네요. 그러면 요 지구가 B에 가는 중력과 A가 B에 가는 수직항력, B가 아랫방향, 윗방향으로 받는 힘들은 B에 대해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 결과를 알고 있으면 이 힘이 N1 값이 40N 크기가 되면서 B가 받는 일단 요 두 힘은 서로 상쇄되겠다라고 하자. 상쇄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 뿐인 거지 그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쇄됐으니까 이것들 무시하고 0N이다 취급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A가 B에 가는 힘이 40N 엄연히 있기는 있는 거기 때문에 0 해가지고 완전 사라지는 소멸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N1 크기를 함께 공통으로 가져야 되는 A가 받는 B로부터 받는 수직항력도 40N이다 라고 하는 거는 확정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힘 확정됐고 다음 A도 B를 두고
막 하늘로 이거 뚫고 날아가거나 땅을 파고들면서 아래로 가속되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위아래 방향으로 A가 받는 힘에 의한 가속 효과는 없어야 된다. 그런데 엄연히 여기 지금 A가 받는 힘 아래로 40N 수직항력, 아래로 중력 80N, 위로 수직항력 N2N 뭐 이런 거 있으니까 0, 0, 0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분명히 크기가 확정된 것도 있고 있긴 있으니까 이런 힘들끼리에 대한 좌우는 다음 얘기고 이런 힘들끼리에 의한 위아래 방향 가속 효과는 없어야 되겠다. 아래로 80, 아래로 40 그러면 요 수직항력 크기가 위로 120 되면서 A를 날려버리는 A가 낙하하는 가속도를 줄 수 있을 여지는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서 요 N2 값이 120N으로 확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좌우 방향, 지면의 나란한 방향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 일단 물체들이 현재 상황에서 함께 움직일지 서로 간에 미끄러지는 운동을 또 할지 무슨 얘기냐면 A를 당기기는 하는데 그래도 B를 놓고 함께 이렇게 가는지 A를 밑에서 쑥 뺐더니 B를 놔두고 B가 약간 끌려가는데 A가 더 빨리 끌려가면서 그래서 미끄러지면서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면서 결국은 툭 하고 B가 떨어질지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B가 A를 당기는데 잘났다고 더 막 가가지고 저기 앞에 떨어질지 어쨌든 A와 B의 속도, 가속도가 공통일지 그렇지 않을지는 아직은 모르는 게 맞아요.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는데 만약에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너무 쉬운 건 이렇게 치고 넘어갑시다. A를 왼쪽으로 당겼는데 B가 아예 가만히 있다라고 할 상황은 벌어지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A와 B 사이에 B가 받는 수직항력도 있는데 마찰력도 있을 거기 때문에 요 두 힘은 상쇄됐고 만약에 B는 가만히 있고 A만 쏙 빠져나간다라고 하면은 요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분명히 미끄러지고 있으면 면에 대해서 미끄러지는 반대 방향으로 B가 받는 힘 입장에서는 미끄러지는 현상이 B가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B는 왼쪽으로 마찰력을 받겠다라고 해야지 되는 거니까 B를 아예 가만히 두고 A만 쏙 빠져나가는 일은 일단은 없어야 되겠다. B가 정지해 있으면서 A가 빠져나가는 일은 이거는 불가능하겠다를 먼저 찾습니다. 자, 다음. 이런 경우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B가 있고 A가 있는데 A만 당겼는데 B가 너무 먼저 가는 거 나 못 참아. 내가 더 앞서갈 거야. 이러는 일은 이건 좀 상상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최초 조건을 잘 주면 예를 들어서 A를 당기긴 하는데 B를 어떻게 이렇게 확 밀어가지고 B가 최초 속도가 있어가지고 쭉 가면서 뭐 느려지든 하면서 이렇게 가는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문제 상황을 너무 좀 복잡하게 보는 상황인 거고 그런 일을 일단은 배제한다라고 합시다.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A 위에서 B가 앞서 나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요 두 번째 상황도 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상황으로 B가 아예 정지한 것도 불가능하고 B가 A에 대해서 더 A 기준으로 왼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앞서 나가는 것도 이것도 사실상 지금은 생각할 여지는 좀 없다라고 치면은 그러면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게 B가 A가 빠져나가는데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정지는 아니어야 되니까 왼쪽으로 절대적으로 가긴 가는데 A가 더 빨리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A와 B가 함께 운동하는 상황 요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겠네요. 이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먼저 B가 A 위에서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미끄러지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미끄러지지만 절대적으로는 왼쪽으로 가고 있을 상황이 되면은 그때 A로부터 B가 받는 마찰력은 어느 방향이 돼요? A로부터 B가 받는 마찰력은 지금 전제하는 것이 B가
A 위에서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미끄러지기는 한다라 그랬죠. 절대적으로는 왼쪽으로 가지만 A가 더 빠르니까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면은 이때는 상대적으로 미끄러지고 있으니까 운동마찰력이 작용할 거고, 운동마찰력은 미끄러지는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작용을 할 거다. 미끄러지는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운동마찰력이다 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때 운동마찰력이라면 그 크기가 확정이 되네요. 운동마찰력은 마찰계수 0.25 4분의 1 곱하기 그 운동마찰력 또는 정지마찰력 이런 것들이 작용할 그 면 수직항력 40N이에요. 40N에 대해서 운동마찰 계수를 곱한 만큼 작용한다 그러면은 B가 받는 운동마찰력은 왼쪽 방향으로 10N 되겠다. 그래서 스몰 f 크기를 확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10N이라면 A가 B에 가하는 마찰력이 10N이라면 반작용 관계에 있을 요 힘, B가 A에게 가할 힘, A가 받는 힘도 크기가 40N으로서 지금 일단 전제한 상황에서 A가 B에게 가하는 마찰력이 왼쪽이 될 거다라고 한다면 B가 A에게 가하는 마찰력은 오른쪽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 요 힘도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A도 정지한 건 아니라 왼쪽으로 움직인다고 치자. 왼쪽으로 뭐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긴 하는데 등속 운동이다라고 하면은 이건 확정적으로 지면에 대해서 A는 왼쪽으로 미끄러지고 있는 거니까 이건 뭐 지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든 절대적으로든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지면이 A에 가하는 운동 마찰력은 나에 대해서 네가 미끄러지는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작용을 할 것이며 운동 마찰력으로 작용을 하니까 정지 마찰력은 또 따질 게 많은데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마찰력이 작용할 접촉면 수직항력 크기 120N 곱하기 운동 마찰 계수 4분의 1 0.25 해야 되니까 이거 30N이다 라고 그래야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면 자, A가 받는 힘 다 찾았네요. 아래로 40N, 위로 뭐 120에 80, 아래로 180에 이런 것들 다 상쇄됐고요. 좌우 방향으로 B가 A한테 가는 마찰력이 오른쪽으로 40N. 40N. 마찰력이 10N이죠. 10N 있고요. 지면이 A에 가는 마찰력이 오른쪽으로 30N. 요거 있는데 그러면 A는 오른쪽으로 지금 10N, 30N에서 40N 힘을 받고 있어요. 40N의 힘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물체가 등속 운동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나타나면은 그러면은 F1 외력 아직 남은 힘이 야 니네 등속 운동해야 돼 이렇게 막 너 A가 왼쪽으로 가는 걸 느려지게 할 힘 그러면 안 돼. 요게 둘을 합한 크기 40N이 되면은 이 경우에도 A가 상대적으로 땅바닥에 대해서는 지면에 대해서는 절대 속도가 일정하게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할 거다. 물론 B가 뭐 나가 떨어지고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일도 가능하긴 하겠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시 A 위에 B가 있는데 A의 힘을 외력을 가했을 때 힘 분석을 하다 보니까 최초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A에 대해서 B가 미끄러지는 상황이 된다면 A에 대해서 B가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는 상대적인 상황 절대적으로는 이렇게 끌려가긴 한다 그랬습니다. 왼쪽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외력이 40N일 때 그럴 때 상황상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봤을 때 등속 운동할 수가 있기는 있겠다라고 나오긴 하네요. 요 경우에 따라서는 F1이 40N이라고 했을 때에도 A, B 두 물체는 뭐 각자 움직이긴 하는데 A는 일단 당장은 등속 운동하는 게 가능하긴 하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이렇게 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그랬을 때 이런 게 필요합니다. A는 적절한 속도를 원래 가지고 있었고 B는 A가 일단 적절한 속도로 움직이는데 B도 이렇게 잘 조작을 해가지고 A보다는 좀 느리게 너도 좀 움직여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서 A보다는 좀 느리게 속도를 주긴 줬는데 절대 속도는 그런데 아유 A는 나보다 빨라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끄러질 상황이 나타남으로써 B는 상대적으로 힘을 왼쪽으로 받으면서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하는데 점점 빨라지기는 할 거예요. 점점 빨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할 겁니다. 상대적으로는 미끄러지지만 미끄러지면서 절대적으로는 빨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긴 할 건데 그러다 보면 등속 운동하는 A에 대해서 B가 점점 빨라져서 속도를 따라잡는 경우도 나타나긴 할 겁니다. B가 A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A가 면적이 길어가지고 B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적절한 조건을 잘 줬을 때 일단은 A에 대해서 40N의 외력을 가해도 A는 등속 운동은 할 수 있다. 이것도 원래 답이기는 합니다. 답이기는 한데 문제 취지상 이것까지 물어보지는 않는 것 같아서 뭐 같이 움직일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답 중에 하나긴 하다는 거, 불가능하진 않다는 것도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엄밀한 문제 조건을 준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와 B가 함께 움직인다면 이런 조건이 더 있으면 더 엄밀해지는데 사실은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럴 때 답이 F는 40N일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결국에 끝까지 이렇게는 힘들 수도 있지만 B가 A보다는 느리다는 전제하에 시작했어도 B는 왼쪽으로 가속이 되니까 등속운동, 왼쪽으로 가속운동 하다 보면 결국에는 B가 A와 속도가 같아져서 함께 움직이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는 있는데 일단은 요렇다라는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다까지 설명을 했는데요. 문제 취지상 원하는 답은 A와 B가 함께 움직인다라고 그런다 그랬죠. A와 B가 함께 움직임이라는 조건을 이번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알아보고 있는 거니까 이도 저도 아니고 이럴 때에도 함께 움직인다니까 그런가 보지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 혹시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는 건 아닌가도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자, 앞에서 힘을 분석한 것 쭉 적은 것 중력, 수직항력, 상쇄될 적당한 크기 수직항력 가해지고 요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하는 것들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A와 B가 함께 움직인다면 A와 B 함께 움직인다면 그러면 여기서 조금 수정을 가해야 되는 것이 요 마찰력이죠. 앞에서는 A가 B에게 가는 B가 받는 마찰력이라는 것이 그게 운동 마찰력이다라는 걸 전제로 했는데 만약에 A와 B가 함께 움직인다면 순간순간 속도, 가속도가 똑같다면 그걸 이제 함께 움직인다고 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안 미끄러지는 거죠. 물체들이 쌓여 있는데 네 속도, 내 속도, 그리고 가속도도 똑같다라고 그런다면은 미끄러지지를 않을 거니까 여기에서 A가 B에 가는 B가 받는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이 아니라 혹시 가해지기는 한다면 정지 마찰력화 되겠습니다. 자,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면서 정지 마찰력이 됐다면 외력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가해지고 현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에 맞춰서 끼워 맞춰야 되는 거고 방향도 외력과 상쇄될 수 있을 또는 상황에 맞게 해석될 수 있을 적당한 방향으로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지 마찰력이라면 지금 또 F라는 힘은 가해지지 않아야 된다, 확정이 안 된다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지 마찰력으로서 확정이 안 됐다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지만 문제가 등속운동 조건이라면이라고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물체운동을 한정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경우를 다 고려하는 게 아니라 A하고 B하고
다 고려했고 다음 단계로 함께 움직이는 상황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데 A는 등속 운동하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단 얘기는 함께 등속 운동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A 치우고 B만 집중해서 관찰해도 얘는 등속 운동하고 있네,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네 라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다? B가 받는 힘만 고려해서 B만 봤을 때의 운동이 등속 운동이라면 B가 받는 힘들이 R자임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R자임이 0이 돼야 되는데 B가 받는 중력 40N, 오케이. 수직항력 40N 되면서 상쇄되면 위아래 상쇄, 오케이. B가 A로부터 마찰력을 미끄러지지는 않을 상황 다 고려했으니까 미끄러지진 않을 상황에서 정지마찰력이 가해진다면 그 정지마찰력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미정인 상태라고 해야지 되겠는데, 어쨌든 면에 대해 나란한 방향으로 가해질 건데 얘는 등속 운동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힘이 면에 대해 나란한 방향으로 어느 방향이라도 있다면 이 힘을 누군가가 상쇄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A와 B가 함께 움직이는 케이스, A는 등속 운동하는 케이스, B도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어서 R자임이 0이어야 돼. 그러면 얘는 누가 상쇄하니? 얘는 누가 상쇄해요? 아무도 상쇄 못한다. 아유 큰일 났네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상쇄 못하는데 잠깐만, 정지마찰력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크기, 적절한 방향으로 최대 정지마찰력 한계 내에서 잘 작용하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려면은 야 정지마찰력 너 0N 되거라 라고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 초기 조건을 잘 주고 실험을 잘 하고 그래서 A를 자꾸 땡기는데 B하고 함께 등속 운동해 라고 한다면은 이 과정에서 A가 B에 가하는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이 아니고 B 운동하지만 그런 걸로 따진다고 안 했습니다. 절대적인 운동 상황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접촉한 면에서 마찰력을 받을 그 상대 물체에 대해서 미끄러지느냐 미끄러지지 않느냐가 그게 운동 마찰력으로 작용할 거냐, 미끄러지진 않는다 그러면 운동하더라도 정지 마찰력 작용한다라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A에 대해서 B는 그러면 정지 마찰력이 작용을 하긴 해야 될 텐데 미확정의 정지 마찰력이 없어야 되겠네, 0N이어야 되겠네 라는 상황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정지 마찰력이 있을 것 같은데 해놓고 보니 0N이어야 한다라는 상황은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 F는 0입니다. 이렇다면 그러면 짝힘인 A가 B에 가는 마찰력, 정지 마찰력으로 작용할 때에 B가 A에게 가는 마찰력 또 역시 크기는 0N으로 떨어져야 되겠다. 0N으로 나타나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아직 F1의 크기는 확정이 안 됐다 치고 A가 등속 운동한다, 등속 직선 운동한다, A가 받는 마찰력이 모두 상쇄되고 받는 힘이 모두 상쇄되고 0N이다라 그러면은 아래 윗방향은 아까 전에 요 해가지고 요 120, 요 40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상쇄했고요. 이 마찰력은 0N이고 지면이 A에 대해서 미끄러지는 A에게 운동 마찰력을 가할 것은 요거는 변함없는 사실이고 미끄러서 어차피 운동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럴 때 운동 마찰력은 역시 30N으로 확정이 된다면 A 등속 운동해야 되는데 R자임이 0이어야 되는데 A 자체만으로 봤을 때 30N이어야지 되겠다. 외력 30N으로 가해져야 요거 상쇄되면서 A와 B 함께 미끄러지지 않고 등속 운동하는 상황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 뭐 가능하겠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황 뭐 별 생각 안 하고 뭐 이거 얘기하겠네 하면서 풀면은 최초에 답만 빨리 구하려는 풀이 방법, 그 방법이 상황적으로 타당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자, 얘들 함께 움직인다라고 해석하는 거 가능하네 라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되는 건데, 정말 자세히 가가지고 어떤 케이스들이 발생을 할 수 있을지 보다 보면은 이 케이스가 발생 가능하다
있다라는 것 확인을 했고요. 그럴 때는 더불어 A, B 사이의 마찰력은 0N 정지 마찰력이다. 없는 건데, 작용하지 않는 건데, 말하자면 운동 마찰력은 아니니까 정지 마찰력이며, 그때 외부에서 가해진 힘은 30N이다 라고 하는 게 똑 떨어지는 앞의 상황과 똑같은 식으로 답이 나오는 이런 풀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극단적인 경우에 최초 조건을 어떻게 잘 해가지고 A와 B가 서로 미끄러지기는 하는데, 아예 그냥 정지마찰력이 과연 제대로 작용할까 이런 거 판단하지 말고 미끄러지기 시작은 했는데, 그래도 A는 등속운동 하는데 외력이 적절하게 가해서 미끄러지긴 하는데 그래도 40N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A는 당분간 등속운동하는 것은 가능하기는 한데, 엄밀히 말하면 요거까지도 답이 돼야 되는 건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것까지 물어본 건 아닌데 하면서 문제를 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조건이 약간 더 추가됐다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40N도 가능하기는 했다라는 것도 추가로 확인을 했습니다.